That was a great activity to end the night, isn't it? Especially 요즘 해외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 은근히 도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만 보고 오면 절반만 본 거다. 부산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부산행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브이로그를 찍는 이 커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여행을 마친 뒤 KTX를 타고 부산으로 넘어온 순간부터 이들의 카메라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는데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 도대체 어떤 매력을 숨기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반응이 폭발적인 걸까요? 여행의 시작은 송도해상 케이블카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려고 줄을 서던 두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미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일반 캐빈을 타려는 줄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지만 바닥이 유리로 된 크리스탈 캐빈 줄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크리스탈 캐빈을 선택한 두 사람은 케이블카에 타자마자 입장 선물로 받은 사탕을 손에 쥐고 발밑으로 펼쳐지는 부산의 바다와 해변을 360도로 감상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두 사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근처의 출렁다리였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데 드는 비용은 단돈 1,000원, 영국 돈으로 치면 50펜스 남짓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저렴한 다리 하나를 건너기 위해 여자는 시청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외국 카드는 받지 않으니 반드시 현금을 챙겨오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작은 규칙 하나에서도 부산 여행의 디테일이 드러나는 셈인데요. 출렁다리를 건넌 두 사람은 근처 무료 전망대에 오히려 더 감탄합니다. 돈을 내고 본 다리보다 아무 데가 없이 열려있는 전망대의 풍경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건데요. 사람도 적고 훨씬 개방적인 이 공간을 보며 두 사람은 부산이 서울보다 오히려 더 관광지 느낌이 물씬 난다며 신기해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전망대를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흔한데 무료로 이만한 경치를 내어주는 이 도시가 낯설면서도 고맙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날 저녁 두 사람이 체크인한 곳은 아바니 센트럴 부산이라는 호텔이었습니다. 26층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의 남자는 방을 보여주다 말고 커튼을 걷으며 감탄사를 연발하는데요. 빽빽하게 들어선 부산의 빌딩 숲을 보며 정작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조식까지 포함된 이 방이 하루 88파운드 50펜스, 우리 돈으로 15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전날 묵었던 호텔보다도 더 저렴했다는 사실에 남자는 몇 번이나 이 가격이 맞냐며 되묻습니다. 유럽 대도시에서 이 정도 전망을 가진 방을 구하려면 최소 2배 이상의 비용을 각오해야 한다는 걸 이미 여러 나라를 다녀본 이 커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o this room was actually cheaper than Hotel President where we were staying last night. So it works out to £88.50 per night and it includes breakfast. So fairly cheap. And it's quite nice. Reminds me of Premier Inn. This time we did 숙소에서 짐도 풀기 전에 두 사람은 일몰을 보러 서둘러 나섭니다. 씻고 편해진 몸으로 다시 나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이라면서도 부산에 놓을 만큼은 놓칠 수 없었던 것이죠. 30분 거리를 태워준 우버 기사님은 유독 친절했는데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계속 말을 걸어왔지만 그 정도로 신경 써주는 마음이 고마웠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읍니다. 전망대에 도착해서는 뜻밖의 발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산 위 야외 전망대인데도 와이파이가 무료로 터졌던 것인데요. 이렇게 높은 곳까지 누가 와이파이를 깔아놨겠냐며 남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등산로 한복판에서도 신호 걱정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작은 문화 충격이었던 셈이죠. one thing that I wanted to show is they have free Wi-Fi. Who would have thought all the way up here some Wi-Fi? 해가 완전히 지고 나자 근처 송신탑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낮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거대한 탑이 알록달록한 조명으로 물들자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여행객 커플과는 무려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원래 1시간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낯선 사람과 이렇게 편하게 어울릴 수 있었던 부산의 밤. 분위기 자체가 여행의 큰 즐거움이 됐던 것이죠.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부산의 번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정에 가까웠음에도 거리는 대낮처럼 북적였는데요. 서울에서는 밤 10시, 11시만 되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이곳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정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를 걸으며 이런 자유로움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을 보니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우비도 준비하지 못했던 두 사람은 급하게 근처 CU 편의점으로 뛰어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산 우비 하나에 두 사람은 또 한 번 놀랍니다.
딱 봐도 품질이 좋아 보이는 우비가 겨우 3파운드, 우리 돈으로 5,000원 남짓이었던 것이죠. 급하게 산 물건인데도 이 정도 품질이라면 오히려 미리 사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I got a raincoat. And I've got an umbrella and it's so cheap. Like, it seems like a high quality raincoat for like £3. 비를 뚫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블루 라인파크의 스카이 캡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였지만 남자는 오히려 창문을 열어 젖히며 이 정도 각오는 해야 진짜 여행이라고 너스레를 떠는데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해안선과 알록달록한 캡슐들의 행렬은 비가 와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이곳 캡슐 이용료도 40파운드 남짓 창문까지 열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이 정도면 남는 장사라며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습니다. So now that we know we can open the window, £40 is worth it. It looks quite cool. 캡슐 투어를 마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근처의 작은 해산물 식당이었습니다. 해물라면을 시켰는데 새우는 통째로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문어와 전복까지 상 위에 올라오자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문어를 젓가락으로 집어들며 이게 고무 씹는 느낌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결국 한 입 두 입 계속 먹게 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주도의 특산품이라는 전복까지 맛본 두 사람은 이런 낯선 재료조차 거리낌 없이 도전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스스로도 신기해합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었지만 궂은 날씨 탓에 두 사람은 5, 6도 근처 해안까지 걸음을 옮깁니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절경을 만나게 됐다며 만족스러워하는데요. 계획이 없던 곳에서 이런 풍경을 마주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곳은 감천문화마을입니다.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산비탈에 하나둘 자리를 잡으며 만들어진 이 마을은 알록달록한 지붕과 계단 그리고 벽화로 가득한 골목길로 유명한데요. 원래 500명이 채 안 되던 주민이 피난민들과 함께 순식간에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났고 이들이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락에 집을 지은 것이 지금의 마을이 됐다는 설명을 들으며 두 사람은 이 골목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역사에 숙연해집니다. 어린 왕자 동상 앞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두 사람은 굳이 줄을 서지 않고도 이 마을의 계단과 골목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발이 퉁퉁 부었던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조교 카페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목에는 안마기까지 두른 채 창밖으로 펼쳐지는 파란 바다를 바라보는데요. 이 모든 서비스가 한 사람당 16,000원, 영국 돈으로 8파운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발이 보글보글 거품이 일진 않았지만 비 오는 날 이만한 휴식과 전망을 이 가격에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는 후기를 남기는데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두 사람은 요트 크루즈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비 때문에 갑판을 통째로 전세 낸 듯 즐길 수 있었다며 이보다 더 완벽한 마무리는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That was a great activity to end the night, isn't it? Especially after the crazy day we've had with all the rain. Even though it rained whilst we were on the yacht cruise, it was beautiful. We had the whole front deck to ourselves because we decided to get soaked. If you do come to Busan, definitely do the yacht cruise with Diamond Bay or Diamond Cruise. 짧은 며칠이었지만 케이블카부터 편의점 우비, 스카이캡슐 감천마을까지 이 커플이 부산에서 마주한 모든 순간에는 저렴한데도 결코 허술하지 않은 그리고 궂은 날씨마저 특별하게 만들어버리는 도시의 저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동네 편의점이고 평범한 케이블카일 뿐인데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 커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여행 내내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